질량 M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길이가 L인 막대의 아래쪽 끝은 바닥과 접촉해 있고 위쪽 끝은 벽과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막대가 비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막대의 아래쪽 끝과 바닥 사이 정지 마찰력이 최대일 때 가기 쉽다라면 막대의 아래쪽 끝과 바닥 사이 정지 마찰 개수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대의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부터 그려보면 막대의 위쪽 끝에는 벽으로부터 줄을 통해서 장력이 작용하죠. 막대의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했습니다. 막대의 질량 중심 딱 가운데 있을 겁니다. 중력 작용하겠죠. 막대의 아래쪽 끝은 바닥과 접촉해 있습니다. 바닥으로부터 수직 항력이 작용하죠. 만약에 막대의 아래쪽 끝과 바닥 사이 마찰력이 없다면 지금 문제의 상황에서는 막대의 아래쪽 끝은 왼쪽으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근데 비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마찰력은 오른쪽으로 작용합니다. 막대의 아래쪽 끝과 바닥 사이 정지 마찰력이 최대일 때까지 쉽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일 겁니다. 막대가 이렇게 4개의 힘을 받으면서 비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알짜 힘 0대야 되죠. 그리고 힘의 작용점이 다를 경우에는 회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알짜 토크도 0대야 됩니다. 이 막대에 알짜 토크가 0이 돼야 한다는 조건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짜 토크가 0이 돼야 한다는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막대의 아래쪽 끝과 바닥 사이 접촉점에 회전축을 선택해 버리겠습니다. 회전축에 작용하는 힘은 토크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항력과 정지마찰력에 의한 토크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력과 중력에 의한 토크만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장력에 의한 토크부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향이 장력의 작용 방향이죠. 선택한 회전축에서 장력의 작용 방향으로 수직선을 긋겠습니다. 막대의 길이가 L이고 이 각이 θ입니다. 수직선의 길이는 이 길이와 똑같죠. 그러니까 수직선의 길이 L sinθ일 겁니다. 크기가 T인 장력에 의한 토크의 크기는 장력의 크기에다가 수직선의 길이 그러니까 L sinθ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전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 시계 방향을 회전에 대해서 마이너스 방향 선택합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장력은 선택한 회전축에 대해서 막대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 하죠. 회전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회전시키려 합니다. 이제 중력에 의한 토크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의 작용 방향 이 방향이죠. 선택한 회전축에서 중력의 작용 방향으로 수직선을 긋겠습니다. 이 길이가 2분의 L이고 이 각이 θ거든요. 수직선의 길이 2분의 L 코사인 θ겠죠. 그러면 중력에 의한 토크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에다가 수직선의 길이 그러니까 2분의 L 코사인 θ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중력은 선택한 회전축에 대해서 막대를 이렇게 시계 방향 그러니까 회전에 대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죠. 막대에 대한 알짜 토크입니다. 근데 막대가 가만히 있습니다. 각 가속도 0이죠. 그렇기 때문에 0대야 됩니다. 여기서 막대의 길이 L 없애버리겠습니다. 장력의 크기가 이렇게 되죠. 사인 θ분의 코사인 θ, 코탄젠트 θ로 바꿀 수 있죠. 장력의 크기를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막대에 알짜 힘이 0이 돼야 한다는 조건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힘들이 2차원 면상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X 방향, 수직하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선택한 다음에 막대에 작용하는 힘 중에 힘의 X성분을 반까지 생각해서 다 모으겠습니다. 2개 있죠. 우선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크기가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 X 방향을 하고 있는 정지마찰력이죠.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크기가 T이면서 마이너스 X 방향을 하고 있는 장력입니다. 막대에 작용한 힘의 X성분을 반까지 생각해서 다 모았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일반적으로 X방향의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것과 같아야 되죠. 그런데 막대가 가만히 있습니다. X방향의 가속도 0이죠. 그렇기 때문에 0대야 됩니다. 여기서 장력의 크기가 최대 정지마찰력의 크기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막대에 작용한 힘 중에 힘의 Y성분을 반까지 생각해서 다 모으겠습니다.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크기가 L이면서 플러스 Y 방향을 향하고 있는 수직항력이죠.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크기가 mg면서 마이너스 y 방향을 향하고 있는 중력입니다. 막대에 작용한 힘의 y승분을 반까지 생각해서 다 모았습니다. 막대는 y 방향으로도 아무 변화 안 생기죠. y 방향의 가속도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대야 됩니다. 여기서 수직항력의 크기가 mg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장력의 크기가 최대 정지마찰력의 크기와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최대 정지마찰력의 크기는 수직항력에다가 정지마찰 개수를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수직 항력이 mg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 항력 mg를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미 또 뭘 알고 있냐면 장력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과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mg 없애버리겠습니다. 문제의 상황에서 막대가 비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의 아래쪽 겉과 바닥 사이 정지 마찰 계수가 2분의 1 코탄젠트 시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막대의 아래쪽 겉을 왼쪽으로 살짝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각이 작아지게 되겠죠. 각이 작아지게 되면 장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막대 아래쪽 겉과 바닥 사이 정지 마찰력이 최대일 때 각이 쉽다고 했습니다. 정지 마찰력은 더 이상 커지진 않죠. 장력은 커지는데 이제 정지 마찰력이 더 이상 커지진 않으니까 막대는 더 이상 비행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왼쪽으로 미끄러지게 됩니다.